안녕하세요. 이지연의 행복한 밝은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민 및 유학으로 온 한국계 학생들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통된 세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언어 문제예요. 아무래도 한국어 베이스에서 살다가 영어를 베이스로 하는 이곳 캐나다에 오면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못 알아듣는 거, 그다음에 뭐 말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문제는 곧 학습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지요. 두 번째 문제는 학습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매우 많지만 언어 때문에 그보다도 더 많다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수업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업 태도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각각의 문제들 따로따로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업 태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언어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수업 태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문제도 갖고 있는데 동시에 수업 참여 태도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더욱이 영어를 베이스로 하는 이곳에 오니까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 태도 문제가 캐나다에 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어떤 수업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지는 많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 언어와 수업 참여 태도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업 참여 태도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냐?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문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혀 물리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과잉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고2로 하는 아이들은, 고2로 수업 집중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 중에 엎드려서 잠을 잔다거나, 수업 중에 괴성을 지르고 이탈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선생님이 서브젝트를 주면 이거를 모든 아이들은 대부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신경질 나, 짜증 나, 그러고 집어 던지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들 있습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몸은 거기 안에 있어요. 교실 안에 있는데 정신은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자세 자체도 이제 싫으니까 불량하게 나오죠. 태도 자체도 그렇고 정자세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다리를 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의자 위에 무례하게 올려놓는다든지, 책상 위에는 전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노트 필기 도구 자체도 없다든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니까. 싫은 소리를 더 들으니까. 내지는
부모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노티스를 반드시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이제 타박을 듣거나 뭐 욕을 듣거나 뭐 야단을 맞을 수 있겠죠. 이랬을 때 그거는 싫으니까 이제 그냥 몸만 가 있는 상태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과 증세는 이제 고의적으로 하는 아이들인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연령대의 아이들 플러스 고등학교 일부 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그런 언행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고의로 안 해요. 이거를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숙제나 뭐 준비물을 적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숙제가 없는 줄 압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숙제를 안 해요. 준비물도 챙겨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를 다시 가요. 학교를 다시 가면 개개 이제 학과목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담임이 다 확인하죠. 그러면 왜 안 했니? 그러면 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몰랐다고 하거나 쉽게 대답하는 거는 난 몰랐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개인 면담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리고 언어가 부족해서 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이 처음에 든다면 개인 선생님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아이의 실력을 좀 끌어올려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어떤 한 아이인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아마 이곳에 왔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왔는데 ESL반에 있었고 계속 개인 선생님들을 붙여주면서 대화도 하고 했대요. 근데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된답니다. 되는데 학습을 하지 않는데요. 그 학부모는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얘가 머리가 부족해서 내지는 언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면담 중에 나온 얘기는 학교 측 입장은 얘를 두루 3년간 살펴봤고 노력도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얘를 데리고 매일마다 면담을 하고 친구처럼 그 다음에 무엇은 문제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언행을 불량하게 하고 동시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다 잘 알아듣더래요. 근데 정작 학습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의 언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ESL 레벨이 오히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갔는데 학생의 주장은 학교에서 나를 부당하게 붙잡고 있다. ESL 반에. 나는 충분히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일반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문가를 데려다가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제 ESL 탈출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니까 물론 수업 참여는 하지 않지만 혹여 이 실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에 테스트를 전문가를 데려다가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굉장히 낮았답니다. 즉 전혀 학습을 하지 않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 면담 시에 그 학교에서 측에서 얘기했던 말은 간단합니다. 이 학생은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학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학습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얘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정신과 상담 의뢰서인 거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만약에 학부모가 사인을 한다면 바로 그 연결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학부모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아이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고 였구나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동시에 학부모가 그제서야 인지를 하셨던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수업 태도가 너무나 불량했다는 거. 즉 자녀의 말만을 믿었을 때는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하지 않았고 자기를 고의로 ESR반에 묶어넣었다. 차별대우했다라고만 들었는데
막상 그 여러 명의 증원 선생님들, 각 학과목 선생님들이 당시 다 거의 다 나오셨답니다. 상담 시간에. 왜냐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다 적어왔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문제는 어느 특정 한 과목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 과목에 걸쳐서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 학부모가 자기 본인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동시에 학교에서도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할 것이니 발달된 모습으로 이 아이를 좀 잘 계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상담을 한다는 게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고 잘 따라오고 심지어 태도가 매우 좋고 성실한 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스페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학업에 관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갑시다라는 얘기들만 나오지 전혀 이런 식의 대화들이 그 상담이 진행되지 않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라는 부분인데요. 학교는 우선적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언행에 대한 충분한 인지 및 이해를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자녀가 학교에 왔을 때 아침부터 학교 수업 끝날 때까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더불어 친구들과의 사이를 잘 지내는지, 혹여 아닌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바라는 건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이민 자녀인 경우 플러스 유학생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같은 양을 학습한다 할지라도 현지에서부터 학습받아온 아이들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집에서 아이의 태도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것을 알고 좀 참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조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자녀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주로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일반적 지시가 아니라 자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냥 듣고 마는 건 안 돼요. 거기에서도 자녀의 말을 통해서도 자녀가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가 듣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지금 좌표를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면 아이의 오늘의 숙제가 뭔지 최소한은 알아야죠. 아젠다를 봐야죠. 부모에게 주는 노티스인데요. 아젠다를 살피고 아이가 그럼 그쪽에서 자세하게 물론 성적표도 살펴봅니다만 노티스가 다 나와요. 그냥 A, B, C, D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쪽 캐나다 성적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게 돼 있어요. 각각 어떤 과정을 공부했고 어떤 과정에서 얘는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왔고 아니면은 얘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보강을 해달라라는 노티스가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면은 저학년 때 기초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학교 후에 엄마든 아버지든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계 가정은 주로 아버지들이 바쁘죠. 한국계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 캐네디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수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입원을 위해서 두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시지만 적어도 자녀를 이곳에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 자녀가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이지연이었습니다.